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을 다짐했으며 국민의힘은 울산 선거조직 구성을 마치고 득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울산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령 법인 회사를 차린 뒤 대포폰 수천 대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 정가가 여야 대권 주자들을 향한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치열한 본선 경쟁을 치렀던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을 다짐하며 대선 공약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최종 대선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울산 선거조직 구성을 마치고 치열한 득표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최근 치열한 본선 경쟁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으면서 원팀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도 이상헌 시당위원장과 선출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원팀 결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정책 엑스포를 통해 울산 지역 대선 공약 발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앙 정치권에 발맞추어 누구를 밀었던 한 팀이 되어서 이제는 원팀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힘을 합쳐 나가자는 결의를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홍준표 후보 모두 울산 선대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윤석열 캠프에는 공동 울산 선대위원장에 권명호 국회의원과 박대동 전 의원이, 직능본부장에는 박맹우 전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홍준표 캠프는 울산 선대위원장에 배병인 전 시당 청년위원장이, 안효대 전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야권 빅2 후보 모두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울산 수소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사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제도적 여건들을 만들어가면서 노사 간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정부는 좀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강성노조는 이제는 자중할 때다. 자중하지 않으면 울산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경우가 온다.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는 3박 4일 동안 긴 시간을 할애해 울산을 찾았습니다. 김 후보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한국프렌즈노조, 돌봄 당사자 등 울산 지역 현안을 돌아보며 지지세 결집과 공약 발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지난달 울산 수출이 60억 달러를 넘어서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석유 제품 수출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특히 자동차는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반도체 부품난 속에서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악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수출 선적 부두에 출발을 기다리는 완승차가 가득합니다. 미국과 유럽, 남미 등 전 세계로 팔려나간 차량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난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친환경차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수출길에 오른 친환경차는 총 22만 7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 7천여 대에 비해 35.6%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친환경차 수출 대수가 지난해 기록 26만 9천여 대를 넘어 30만 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도 국제 유가가 70달러를 넘어서면서 올 들어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63.6%나 급증한 1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석유화학 제품도 수출 단가가 큰 폭으로 올라 44.3% 증가했습니다. 9월 울산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6% 증가한 60억 6,600만 달러를 기록해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선박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67.5% 감소해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류비가 상승하고 또 차량용 반도체 등의 부품 공급 차질은 있었지만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분간 이런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무역 통계를 작성한 1956년 이후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울산 수출도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 따른 물가 인상 압박은 향후 무역 수지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폰 수천 개를 팔아넘긴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유령 법인 회사를 차린 뒤 노숙자와 장애인들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리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도장 수십여 개와 휴대전화 단말기, 유선전화 수백 대가 사무실 책상과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대포폰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공급한 일당으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물품들입니다. 이들은 지적 장애인이나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에게 접근해 명의를 빌린 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200여 개를 설립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는 한 번에 49대, 최대 99대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허위 법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5천여 대.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폰은 한 대당 100에서 120만 원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거래됐습니다. 대포폰이 없으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발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고, 통신사에서 아무런 점검 없이 한꺼번에 대량의 전화를 개설해 주는 것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한 대의 대포폰으로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범죄 수익금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포폰을 대량 유통한 혐의로 11명을 검거해 9명을 검찰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확진자 8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서울과 인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1차 접종을 마친 울산 시민은 인구 대비 77.3%이며 접종 완료자는 67.5%까지 늘었습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경찰 단속 건수를 집계한 결과 울산에서는 단속 인원의 76%가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울산 사람은 128명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 98명이 적발돼 전체 76%를, 노래 연습장이 27명으로 단란주점이 5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노키 울산시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내년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을 1학년은 20명 이하, 2학년에서 6학년은 27명 이하로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여건에 따라 학급 증설, 증축 대책을 마련하고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의 학생 수를 28명 미만으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올해 3분기 울산 지역 땅값이 0.52% 올라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해 3분기보다 0.52%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1.07%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1.3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세종과 대전, 대구, 부산 등 대도시들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울산 지역에 대규모 개발 호재가 없어 상대적으로 지가 인상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승 상금 60억 원이 걸린 세계 최고의 아바타 로봇 경연대회 결선에 유니스트가 개발한 로봇이 올랐습니다. 유니스트는 기계공학과 배준범 교수팀이 원격 조종 아바타 로봇 기술을 겨루는 ANA 아바타 X 프라이즈 결선에 오를 15개 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가을에 개최되는 결승전 대회 총 상금은 1,000만 달러로 최종 우승팀의 상금은 500만 달러, 우리 돈 60억 원에 달합니다.
오늘 낮 1시 44분쯤 울주군 삼남읍 영축산 정상 부근에서 40대 여성 등산객이 발목을 다쳐 소방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등산객이 영축산에서 신불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발목 부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재판이 기소 1년 10개월 만인 다음 달에 첫 증인 신문으로 본격화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연 뒤 다음 달 1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모 씨를 첫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울산경찰청에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전달하고 수사를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이 오늘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별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대표로 나선 박태환 중구청장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포화 상태지만 아무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인 맥스터의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발표한 만큼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 광역 지자체에 분산 배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린 제4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6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울산 선수단은 금메달 75개, 은메달 55개, 동메달 53개로 총 183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울산은 전년 대회 대비 4단계 상승한 종합순위 9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울산 지역 휘발유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리터당 35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울산의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1.9원 오른 리터당 1,736.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보다 35.8원 오른 것으로 남구에는 1,900원대 주유소도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어 다음 달 중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일단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를 2021년 일자리 주간으로 정하고 채용 행사를 마련합니다. 내일과 모레 동천체육관에서는 60개 기업이 참가하는 울산 일자리 박람회와 함께 릴레이 강연이 열립니다. 오는 29일까지는 울산 가족문화센터에서 청년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포함한 울산 청년 일자리 희망 온에어가 열립니다. 울산시가 미래 스마트 도시와 코로나19 대응 역량 강화, 제103회 전국체전 준비 등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울산시가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 도시과와 코로나19 총괄 관리, 병상 운영 담당을 신설합니다. 또 내년 10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을 위해 홍보 담당과 대외 협력 담당을 신설합니다.